저희는 오리엔테이션을 클럽에서 했어요. 둥글둥글게 하다가 키스미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현재 481명의 소중한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웅진이TV입니다. 식사는 하셨죠? 저는 지금 토요일 헬스장 알바 끝나고 집에 왔고 집에 와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요새 요새 올라갔던 영상들은 다 너무 빛과 관련된 너무 짠내나는 영상들이어가지고 제가 조금은 분위기를 전환시켜 보고자 이번에 조금 흥미로운 저의 교환학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거의 이제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옛날 학생 때 이야기인데 지금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그 서재로님 그 유튜브 분께서 동유럽을 좀 여행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거기 그 중에 나라 중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제가 학생 때 리투아니아에 교환학생을 갔다 왔었어 가지고 그거 보고 나도 한번 요 이야기를 준비해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여기 교환학생을 가게 됐는지, 그리고 왜 굳이 여러 나라 중에 왜 리투아니아를 가게 됐는지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학생 때부터 뭔가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글로벌 역량이 뭘까? 일단은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글로벌 역량은 일단 모르겠고, 일단은 뭔가 해외 경험을 많이 하자, 그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중에 찾던 중에 거기 중에 딱 리투아니아가 보였고, 리투아니아가 동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뭐 발트 3국 이때 나왔던 나라인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랑 러시아 사이에 있고 밑에 뭐 독일 이렇게 쭈르륵 있는 요쯤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때 당시에 EU 존에 이제 유로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유럽 치고는 물가가 되게 쌌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고, 저는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유럽을 거점으로 해서 다른 나라 여행하기에 지리적으로 괜찮다, 여러모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제 전공은 전자공학부였는데 리투아니아가 그 유럽 애들 사이에서 되게 이렇게 인프라가 그 전자 관련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또 리투아니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정말 사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뭐부터 얘기를 할까 하다가 좀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아마 보통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것들, 그리고 조금은 들었을 때 뭐야? 했던 느낌이 좀 받았을 만한 것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일단은 리투아니아 자체가 보통이 사실 대다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가 어디야? 네. 저도 몰랐는데 리투아니아가 유럽, 저희가 한국에서 저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밥 매는 사람도 되게 예쁜 연예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유럽 애들 사이에서 그 리투아니아가 약간 그런 나라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투아니아가 여자 모델로 되게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건 좀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확실히 여자분들이 키가 컸고 좀 예쁜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실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었고, 진짜 간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유럽 여행하고 싶었고 제 글로벌 역량을 키워보고자 교환학생을 해서 리투아니아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제 거기 리투아니아의 모든 학교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갔던 학교에는 거기서 저희가 보통 대학생들 모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저희는 오리엔테이션을 클럽에서 했어요. 이게 학교에서 버스를 대절시켜가지고 너네 학생들 다 이 버스 타고 클럽으로 가. 그래서 다들 밤에 335 모여서 버스에 탄 다음에 그 시내에 있는 클럽으로 갔습니다. 클럽을 갔더니 거기에 또 우리 학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다른 학교들이 일정을 좀 다 맞췄나 봐요. 다 같이 거기 학교에 와서 거기 클럽을 가서 거기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몇 가지 활동들도 하고 저희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이게 손잡고 둥글게 약간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거기서 제가 쇼킹했던 게 뭐냐면 뭐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후회되지는 않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놀다가 거기에 이제 대만 친구였던 것 같아요. 한 명이 조금 취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둥글둥글게 하다가 키스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키스미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갑자기 거기에 이제 그 무리들 중에 아시아권 온 애들도 있었고 다른 한국 사람들도 있었고 막 유럽 애들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애들은 접하면서 그리고 키스미? 그리고 다른 이제 아시아권 애들도 뭐 어차피 대만도 아시아긴 하지만 다른 그 친구들도 뭐야? 그래서 약간 좀 유교적인 영향이 그때는 좀 컸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여기 이탈리아 친구 남자애가 갑자기 대만에 계속 키스미 했더니 갑자기 얘가 손을 잡고 딱 둘이서 갑자기 딥키스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뭐 하는 나라지? 제가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할 걸 그랬나? 내 차례까지 물어봐 주겠지? 뭐 이건 장난이고요. 아무튼 일단 갔을 때부터 이미 여기는 한국이 아니구나,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는 이런 것이구나.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거기 가서 약간 좀 지금 돌이켜보면은 저는 조금 모범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모범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그 수업 듣는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들 아시아인들은 수업에 안 들어와도 된다. 나는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먼 거리를 왔고 얼마나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걸 알고 있다. 그러니 지금 수업 듣는 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 너희들한테 중요한 거는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보고 너의 인사이트를 넓혀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나는 땡큐. 그래서 원래는 일단 어차피 교환학생을 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특히 아시아권에 가는 애들은 좀 주변에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 계획들을 다 짜서 수강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도 원래 목요일까지만 이제 수업을 듣고, 그래서 금요일은 비워놓고 금토일 이렇게 주변 여행을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이게 사람이 한 번이 어렵지 이제 두 번째부터는 쉽다고. 원래는 이제 교수님 그때 수업이 아마 목요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어차피 없으니까 목요일 수업 그냥 안 듣고 한번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주변 다른 나라에. 그러다가 이게 사람이 진짜 이게 왜 제가 모범생이 아니었냐고 했는 게, 처음에는 목요일만 빠졌는데 점점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이제 수요일도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도 빠지고 이거 사람이 간이 이제 점점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그냥 계속 다 주변을 여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그런 적도 있었고, 뭐 거기는 또 신기한 게 시험 기간이 되면은 대학생들한테 2주 동안 수업이 없어요. 너들 이 2주 동안 뭐 공부를 해라.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뭐 다른 친구도 있었고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그냥 2주 동안 완전 장기 여행을 갔었습니다. 주변에 뭐 각자 이제 다 나라 짜가지고 주변에 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저도 뭐 주변에 이제 뭐 폴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벨기에 뭐 요런 나라들 다 유럽권이기 때문에 많이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제가 기억이 나는 약간의 어느 정도 뭐랄까 감성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감성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영화가 있었어요. 뷰티풀 인사이드 맞나요? 뷰티풀 인사이드. 그 한효주랑 그 남자 배우분, 지금 정확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 배우가 자고 일어나면은 얼굴이 계속 바뀌는 그런 마법에 걸린 스토리예요. 그래서 한효주 연예인 분이랑 이렇게 결국엔 러브 스토리로 이어지는 건데, 그때 끝에 나왔던 남자가 결국 떠나게 되는데, 그때 나왔던 배경이 체코의 프라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들 이게 방에서 모여서 이렇게 보다가
야 우리도 떠나자 가자 해가지고 뭐 다 같이 가진 않았고 그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정이 더 안 맞고 해서 저는 이제 혼자 프라하를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물론 뭐 제가 학기 시작하기 전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찍고 저기 리투아니아를 갔었었는데 이렇게 혼자 이렇게 외국 여행 가는 거는 그때가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다들 얘기했어요. 아 혹시나 내가 가서 만약에 한 이틀 동안 48시간 내에 연락이 없으면은 실종 신고 좀 해줘라. 나 혹시 어디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하도 막 영화 같은 걸 많이 봐가지고 외국 영화 보면은 막 가다 어디 납치되고 막 장기 막 이런 내용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좀 설레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체코로 프라하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학생 때 돈이 없으니까 제가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버스가 생각보다 거기는 또 한 번에 또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쌌었습니다. 제 기억에 저희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대신에 22시간은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가서 지금 타라고 하면은 이제 연골이 거의 그냥 녹을 것 같아가지고 못 하겠는데 그때는 그래도 뭔가 뭐 좀 학생이었고 젊었고 가정이 몸밖에 없었으니까 돈은 없었지만 해서 22시간 버스 타고 프라하로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감자칩 하나랑 이제 그 보드카를 하나 사요. 그리고 타자마자 과자 먹으면서 보드카를 꼴깍꼴깍 샷으로 계속 먹어요. 그리고 좀 먹고 그대로 잡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 뜨면은 이제 프라하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순삭입니다. 순삭. 그렇게 하면서 좀 여행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프라하를 선택했던 이유가 좀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또 영화의 그 배경지이기도 한데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 체코의 프라하가 되게 야경으로 엄청 유명합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지로도 많이 오고 야경이 그 헝가리의 헝가리가 옆에 있거든요.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랑 요 프라하가 양대산맥으로 야경만 봐도 키스를 부른다. 옆에 사람이랑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야경 보다가 키스를 한다. 그래서 과연 나는 가서 키스를 할 것인가? 과연 나는 야경을 보다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결론적으로는 뭐 키스를 하진 않았습니다. 키스를 하진 않았고 그냥 게스트하우스 가서 거기 같이 있었던 또 한국인 한 명이 있어. 한국인 한 명이랑 외국인 두 명이랑 같이 4명이서 같이 야경을 보면서 뭐 오손도손 사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회에 와서 그때 이제 그 한국인 친구는 지금은 뭐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어디 모 대학교에 치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때 만났던 인연들이 또 이렇게 쭉쭉쭉 가더라고요. 그리고 교환학생 하면 되게 신기한 게 저는 항상 이 도미토리를 묵었어요. 한 20인 도미토리, 30인 도미토리. 왜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지 가격이 싸고 저는 어차피 그리고 잠만 자면 되니까 가서 뭐 도미토리 가서 또 다른 교환학생 왔는데 이제 여행했던 애들도 만나기도 하고 계속 만나다가 또 이야기도 하고 뭐 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돌다 보면은 그때 우리 돌다가 리투아니아에서 왔던 교환학생 우리도 만났었는데 그때 너 그 친구 아니? 해서 또 이렇게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다 연결되고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다 그 학기에 교환학생 왔던 애들이고 다 여행을 가니까 그리고 가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검색을 해보거든요. 별이 많은 곳들, 깔끔한 곳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겹치는 교집합들이 생겨요. 이제 돌다 보면은 뭐 그때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사회에 나와서 그때 교환학생들 중에 우리 그때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놀았었는데 막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게 유럽에 에라스무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도 몰랐어요. 그게 한국으로 치면은 학생회 같은 겁니다. 유럽이 하나의 유럽이라고 해가지고 이 에라스무스라고 전체 유럽 학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디 외국인 애들을 만나도 에라스무스 하면은 나도 에라스무스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이게 약간 같이 어울리는. 그러다가 제가 또 폴란드에 이제 갔다가 폴란드의 게스트하우스로 갔는데 그때 마침 우리가 그 교환학생 당시에 그 에라스무스 티셔츠를 다 같이 맞췄어요.
그 리투아니아에도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 학생회가 있었고, 그래서 걔네들이 기념으로 우리도 같이 교환학생 다 같이 티를 한번 다 같이 똑같은 걸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거 입고 폴란드 갔다가 폴란드 게스트하우스에서 또 다른 또 유럽 애들 만나서 너 에라스무스 티셔츠 입었네? 야 우리는 하나야 해가지고 다시 또 막 이렇게 처음 봤는데 우리는 하나에 막 이렇게 노는 경우들도 있었고, 뭐 되게 좀 이게 다양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거를 리스트를 나열을 하다 보면은 진짜 너무 많은데, 일단은 뭐 지금 좀 생각이 나는 것들을, 그리고 뭐 좀 흥미로울 것 같은 얘기들을 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교환학생 가서 했었던 거는 또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한국어 가르치기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뭐 학교 자체에서도 그 너희 나라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각자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활동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뭐 거기서 또다시 한국인들만 모여서 한국 문화 알리기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에 이제 그 모임의 장을 맡았기 때문에 뭐 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불닭볶음면 먹다가 외국인 애들이 중에 제 허세가 있어가지고 침을 줄줄 나 맵지 않아? 나 맵지 않아? 물 절대 안 먹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일단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원래 제가 얘기하려고 싶었던 거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그 제 한글 가르치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자 저희가 거기는 이제 한국인 애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 그 학생들별로 수준별 나눠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때 사용했었던 게 아빠 어디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 애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외국인이 봤을 때 나름 한국의 문화도 보여주면서 이게 알려주니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애기들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고 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 채택해서 이걸로 수업 자료를 해가지고 수업도 하고, 아니면은 뭐 한국 문화 같이 체험하기, 한국 게임, 한국 전통 게임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기도 하고, 한국 케이팝 이런 것도 같이 해보는 활동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삥삥삥 돌고 돌아왔는데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 하나를 좀 느꼈어요. 이게 사실 그때 수업을 준비하면서 시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되게 막 뭔가를 더 최대한 외국인 그 친구들한테 더 많이 알려주고 싶었는데, 막상 그렇게 준비를 해도 그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또 이게 100을 준비했다고 해서 100이 다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물론 대화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여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중요하고, 얘네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도 맞춰서 내가 적절하게 거기 레벨에 맞게 그 니즈에 맞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그때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살면서 저의 나중에 뭐 이것도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서비스 엔지니어를 하면서 좀 많이 결국엔 다 적용이 돼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 그 교환학생을 갔었던 이유가 글로벌 역량을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끝나고 난 뒤에, 교환학생 다 끝나고 난 뒤에 느꼈던 건 뭐냐면, 뭐랄까, 굳이 글로벌 역량이라고 한다고 하면, 너가 만약에 교환학생이 끝나고 난 뒤에 너한테 있어서 성장했었던 글로벌 역량은 무엇이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뭔가 영어 실력이 엄청 늘었다?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기준에서는 교환학생을 간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엄청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확실한 거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외국인은 뭔가 좀 외국인에 대한 그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좀 다르니까. 우리랑 생긴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근데 교환학생을 가면서 그렇게 계속 어울리고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 친구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랑 생긴 것만 다르고 문화만 좀 다를 뿐이지, 수업 들어가서 만약에 좀 교수님이 좀 어려운 거 설명하시는 거나 아니면 좀 코딩 해야 되거나 좀 어려운 거 해야 된다, 그러면은 복잡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얘네들도 똑같이 어려워합니다. 아 힘들어, 못하겠어, 너무 어렵다, 교수님 뭐라고 설명하는지 모르겠다. 어려운 거 똑같고, 맛있는 거 먹으면 똑같이 기뻐하고, 뭐 즐거운 거 있으면 똑같이 즐겁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조금씩 미세한 차이는 있기는 한데, 뭐 예를 들면 조금 표현을 할 때 얘들은 조금 기분에 맞춰서 조금 더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뭐 이거는 뭐 문화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의 애들에 대비해서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말고도 일단 전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엔 다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까지 거부감을,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거 가질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영어 못하면 어때? 뭐 내가 뭐 영어 발음이 잘 못하면 어때? 결국 내가 영어를 하는 것은 내가 이 친구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거지, 단어를 뭐 많이 알고 뭐 유창하게 말하고, 사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영어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어를 왜 공부하는가? 이때까지 내가 공부했었던 한국의 영어는 좀 이런 느낌이랑 달랐었던 것 같은데, 약간 성적을 위한 영어? 뭔가 그때도 한창 이슈가 됐었는데, 그 한국의 그 애들은 뭔가 영어 점수는 높은데 막상 외국인 만나서는 되게 부끄러워하고 말 한마디 못한다. 이게 듣기 문제는 잘 풀고 이런 문제는 잘 푸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을 만나서 뭔가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한창 그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교환학생 가면서 저는 그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진짜 정말 툴이구나. 나는 만약에 내가 일을 하더라도 결국엔 말 못해도 상관없고, 다만 얘와 나와 진심이 통하는 게 중요하다. 좀 이거를 그때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뭔가 교환학생 이야기를 그리고 저희 글로벌 역량,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영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막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또 제가 지금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제 삶에 다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러한 교환학생 경험들, 사소한 그런 것들, 제가 바꿔갔던 글로벌 역량에 대한 것들,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첫 직장을 외국계 회사에서 필드 엔지니어 시작을 했는데, 외국계를 선택하게 했었던 뭔가 또 다른 역량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이제 빚을 갚아 나가면서 저는 플랫플리 앱을 통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 또다시 이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뭐 향후에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제가 이제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를 이제 연수까지 마쳤고 큰 문제가 없으면은 12월에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좀 개인 사업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40, 50대 외국인 대상으로 PT를 해주면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오프라인으로 옮기는 거고, 예전에 했었던 기억들과 이런 경험들을 다 이제 한 번에 다 압축해서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앞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사실 오늘도 뭐 좀 웬만하면 사실 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또 빈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1억의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순간이 있어서 저는 또다시 이전 기억들을 한번 되살려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현재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제 커리어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본업의 엔지니어인데, 엔지니어로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한번 계속 되돌아보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모든 저의 기억들도 되살려보고, 잠시 놓쳤던, 그리고 잠시 덮어놨었던 저의 몰랐던 잠재성들, 이런 것들도 최대한 다 가져오고 저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지금 최대한 돈을 갚아도 결국엔 다시 빵원이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이 성장하고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극복을 해서 전 저만의 새로운 무기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빚을 지금 갚아나가고 계신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 압니다.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나중에 저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환학생의 이런 경험들이 결국엔 나중에 영향을 줬고, 그러한 외국계 회사 그리고 이러한 역량들이 또다시 지금에 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지금의 경험이 나중에 저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성공을 이끄는 또 다른 경험이 걸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빚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고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 또 다른 뭔가의 하나의 점들이 모여서 이 뭔가의 곡선으로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 제가 저녁을 안 먹어서 그런가 뭔 말을 하는지 횡설수설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나름 이거 종이 적었거든요. 이제 무슨 말을 할지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에 적었는데 말하다 보니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조금 많이 혼란스럽다고 하시면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